은퇴의 비참한 끝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낀 베이비 부머의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제 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겠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푹 쉬어야지라는 기대감이 드실 수도 있고, 정기적 소득이 사라지면 어떻게 살아가지? 아직 자녀들이 독립 못했는데 같은 막막함이 스쳐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인생 제이막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노후 준비의 현실이 와 다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 세대는 대개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소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죠.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살아오셨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셨는데, 막상 퇴직 나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를 한 상태가 되어보니 놀랍게도 쉴 틈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하지 못해서 뒷바라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 노후 자금은 정작 충분하지 않고 손주 돌봄까지 맡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오늘은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왜 은퇴를 제대로 맞이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1. 부모, 자녀 사이에서 진퇴양난 김정숙 가명 씨 이야기. 첫 번째 사례로 가명으로 김정숙 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60대 초반이 된 김정숙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년퇴직을 기대하며 이제 내 삶을 좀 찾아봐야지 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 김정숙 씨의 어머니는 80대 중반에 접어들며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이 많이 가는 편이어서 입원이나 간병 문제가 늘 따라다니죠. 문제는 간병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김정숙 씨 혼자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형제들도 각자 사정이 있다 보니 매달리는 비용이 커서 조금씩 문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 지연. 두 번째 고민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정숙 씨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몇 번의 취업 실패를 겪고 결국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독립은커녕 결혼도 막막합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학원비나 용돈을 보태주곤 했지만, 그게 결국 김정숙 씨 노후 자금을 깎아먹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숙 씨가 최근 퇴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정기 수입의 공백이에요. 이때부터는 연금을 기대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평균 연금이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제대로 커버해주진 않습니다. 모아둔 돈도 기대만큼 많지 않고요. 그래서 김정숙 씨는 퇴직 직후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있고 최근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적절한 자리를 찾기 쉽지 않아요. 젊어서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 또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 노력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은퇴 준비는 뒷전이 된 셈이죠. 여기서 느껴지는 건 은퇴를 해야 하는데 못한다 라는 절망감이에요. 너무 오래 기다린 은퇴였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정숙 씨 같은 분들이 요즘 아주 많습니다. 2. 평생 맞벌이 했는데 남은 건 빚. 최윤성 가명 씨 이야기.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막상 은퇴에 가까워지니 부모님과 자녀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최윤성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50대 후반인데 젊었을 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수도권에 내 집 마련까지 했습니다. 그 덕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꼈지만 갑자기 닥친 경제 위기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죠. 장인 장모님과 시부모님 동시 케어. 최윤성 씨 부부는 효도, 관광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두 분 다 외동이라 양쪽 부모님을 둘이 책임져야 했어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 댁이 갑자기 큰 수해를 입어서 집을 수리하고 새 가전 사들이느라 한동안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쏟아부었죠. 시부모님은 요양병원을 오가시는 상황이라 병원비나 간병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자녀 해외 유학 비용 또 하나의 예기치 못했던 대형 지출이 바로 자녀 유학 비용이었습니다.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유학을 보냈는데 막상 해외에서 학업이 길어지고 물가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빚이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어느새 부부의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정년이라는 기점이 다가오는데 대출 상환이 남아있으니 은퇴를 차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간병과 자녀 교육 지원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와중에 집의 대출 금리가 오르고 모아둔 돈에서 계속 빠져나가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 인생의 은퇴는 물 건너갔다는 씁쓸함이 크겠죠. 맞벌이 부부가 되면 보통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무조건 맞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계획에 없던 돌발 변수가 한 번, 두 번 터지면 그 파급력이 너무 크거든요. 3. 자녀 양육 손주, 돌봄까지 이민재 가명 씨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이미 자녀를 키우고 다 키웠다 생각했는데 다시 손주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민재 씨 이야기입니다. 요즘 60대, 70대 분들 중에 손주 돌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자녀 부부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해서 육아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 시간 전후로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퇴근이 늦어지면 당연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죠. 문제는 시간과 체력의 소모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손주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나 약값을 어떻게든 보태야 하고 또 자녀 부부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아이 용품도 대신 사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손주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돌봄이 매일매일의 의무가 되어버리면 정작 본인 은퇴 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민재 씨는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다시 데려와서 저녁까지 돌봐야 하는 스케줄로 움직입니다. 최근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졌는데 병원 갈 시간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자녀 부부가 혹시 눈치라도 볼까 봐 힘들다는 말도 꺼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녀 사정도 빠듯하니 내가 더는 못해주면 어쩌나 하는 죄책감마저 든다고 하네요. 원래는 가벼운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아보고 싶었는데 손주 돌보느라 모든 스케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연금이 많으면 또 모를까? 가진 돈도 적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오가며 이미 재정이 많이 빠져나간 터라 은퇴라기보다는 여전히 삶의 무게가 가득하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왜 비참한가? 위 사례들을 보면 겉에서 보기엔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왔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모 부양 자녀 지원이라는 2중, 3중 부담으로 인해 은퇴를 제대로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왔지만 내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생각보다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죠. 또한 주거비, 간병비, 교육비 같은 큰 지출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훅 치고 들어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떻게든 월급으로 커버가 되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 구조가 완전히 바뀌니까요. 연금이 적거나 아예 연금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연금을 들어놨더라도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은 연장 근무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나이는 들었고 경력은 많아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설령 구해도 임금이 많이 낮아지는 게 현실이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은퇴는 비참하다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은퇴 직전이거나 은퇴를 맞이해버린 상태일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에겐 조금 늦은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방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재정 분담, 구조, 재정비. 부모님이 계시다면 형제들과 부담을 나누는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보세요. 간병 문제도
국가 지원 제도장 기후양보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현실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범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독립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경제적 한계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해요. 재취업이나 소규모 창업, 파트타임 고려. 이제 와서 풀타임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파트타임 혹은 자문 형태로 일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이 의외로 다양하니 알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료 주거 지원 제도 파악하기. 연금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부모님이나 본인이 연로하실 경우 막연히 개인 비용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양육비 줄이는 협의. 이미 충분히 지원해 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고 함께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손주 돌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 없이 어쩔 수 없지 하고 있으면 끝도 없이 지칩니다. 가족끼리라도 역할 분담과 육아비 분담에 대해 합의를 해보셔야 해요. 마치며 베이비 부머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은퇴 없는 은퇴 상황은 사실 우리의 사회 구조와 가족 문화가 만든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효에 대한 전통적 가치, 그리고 높아진 자녀 교육 열망 등이 맞물려서 나온 복합적인 문제죠. 물론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도 성장해온 측면이 있습니다만 개인의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고 비참하다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정숙 씨, 최윤성 씨 부부, 이민재 씨 같은 사례는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을 더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해요. 하지만 당장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족과 솔직히 대화하고 각종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은퇴 후에도 적절히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 정도겠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무 대안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와 제도와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인생은 길고 우리가 한 사람의 짐으로 버틸 수 없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조금씩 힘을 나누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면서 비참한 끝이라고 불리는 은퇴가 조금이라도 덜 아픈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은퇴 문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